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 방문을 앞두고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지도자에게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SM 무니르 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는데 무니르 원수는 현재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함께 테헤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방문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 줌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지정학 전략가이자 외교정책 컨설턴트인 하산 피르자다 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특히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 협상 재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평화로 가는 길이 있고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심 무니르, 즉 아심 무니르 원수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현재 워싱턴이 파키스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을 모두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파키스탄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외교적 역할을 자진해서 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심 무니르가 워싱턴이 현재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메시지를 테헤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무니르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파키스탄은 아주 소수의 나라들만이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워싱턴과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테헤란과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반에 걸쳐 군대군 차원의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와의 방위 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심 무니르 원수는 현재 이 구조 내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고위급 군인사로서 단순한 외교공항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란 고위 관리들과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와 직접 소통하여 미국 측 최고위층과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그는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관리들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 통화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가 최고 지도부에 어떤 영향이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이해로는 메시지는 매우 직설적일 것 같습니다. 외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분명히 했고 그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여기에는 주요 경제 제재의 위협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아심 무니르가 테헤란에 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외교 채널을 열어둔 채 테헤란과 소통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여전히 협상을 통한 결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아심 무니르가 그 열쇠라는 뜻입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원수가 워싱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테헤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직접 전달하거나 오만 또는 카타르를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번 정도 테헤란을 방문했고 이란인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으며 또한 스위스에서도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고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와 새로 맺은 당위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파키스탄의 관계가 바로 파키스탄에게 중재자로서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와 맺고 있는 관계는 이란과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이 지역 분열을 넘어선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걸프 지역 국가나 서방 행위자도 그런 관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와는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 전쟁 속에서도 이란과 외교적, 경제적 교류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파키스탄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뢰받는 중개자는 친구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현재 이 분쟁에 관련된 모든 측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니르도 후티에 대해 확실히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파키스탄과 사우디의 방어적 관계가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임을 테헤란에 직접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키스탄이 이란과의 전쟁에 가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방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그들과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그림은 파키스탄을 이 경쟁적인 지역 블록 내 모든 국가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로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블록의 일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키스탄은 이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니르의 테헤란에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